네, 장관님. 예.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사태 개헌 관여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라는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탄핵을 받을 제 스스로 제가 탄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 소추되었고 그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이 119일에 이르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예, 판례의 입장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에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우리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안가에서 모여서 다시 계엄을 모의했다. 내지는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것이 계엄의 공모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에 낙인 찍고 심지어 당 해체 주장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인 개헌 요구는 거부하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전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전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개별스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헌재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시각을 명시한 이유 장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각부터 대통령이 고리 상태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 헌정 질서의 중단 없이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가명,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석방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려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에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 조약 비주권, 제2요구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고리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아시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안인가요?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의 미래 임명권을 침해당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겁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에 일부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TV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작년 7월 1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관한 체계화된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 근거에 따른 직무를 공식행위로 그 밖의 것을 비공식행위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추정적으로 면책하고 특히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됩니다. 반면 비공식행위는 그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대통령의 재직 중 직무나 헌법상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심각한 국정의 실기나 왜곡된 결정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 306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이 정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소추의 개념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 진보 헌법학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보 법학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작년 6월에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가 올해 3월 원심법원의 법리만을 판단하는 대법원 재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허영 교수, 박찬주 변호사, 차진아, 김선택, 장영수 교수, 이호성 교수 등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입니까? 다수설이란 말은 상당히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수설, 소수설에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유력한 대석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 리스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관한 억지와 개변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 법원이 이제는 이 84조 논란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올바른 견해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의견이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